이제는 때가 됐다. 경기도의 막대한 조직 또 28개나 되는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의 자율권을 주고 권한을 허용해줬는데 너무 중구난방이고 중복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바로잡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사업부서에 다 찢어져가지고 100몇 억씩 되는 돈이 낭비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적인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신다고 의지를 표명하시면 의회는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 의견들을 들으시고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저희 상임위와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회의와 회의 시간 그리고 회의로 거기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2시간 이내 회의비가 얼마가 지급되죠? 저희가 20만 원입니다. 시간이 네네. 많지 않아서 네네. 2시간을 초과해야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네. 그런데 저 자료 보시면 몇 시간 있는지 시간 보이십니까? 1시간 한 걸로 네, 1시간 했는데 지급 얼마 하셨습니까? 3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23일 날 165명이 회의합니다. 24년 7월 22일 날 172명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합쳐서 1억 1,100만 원의 회의비가 이틀간 나갑니다. 이분들 회의를 그 시간만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역개발 채권과 지역개발 기금 관련된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역개발 채권이 27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는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있죠. 예. 매년 5년 후에 도민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홈페이지를 접속하기에는 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 거를 봤을 때 27억 3,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부터 앞으로 도래해야 될 것도 한 2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홈페이지 안내만 하셨어요. 소극행정 아닐까요? 적극적인 알림을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런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정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기획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담당관도 우리 기조실에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서 기회전략 담당관도 두고 있습니다. 맞죠? 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도민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총 100여 개가 넘고 운영비가 100억이 넘어요. 예산의 비효율적인 연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운영만 해도 나가는 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는 정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통념상 재난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 공백 메우나 재난기금, 의료대란의 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비상진료 체계 가동을 위해서 경기도가 올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했죠.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중앙정부에서 바꿨더라고요. 이 특례 조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뭐 무리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정도의 건의는 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 으로 이 사태가 빚어진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방의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특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좀 요구를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단체를 좀 보니까 경기 청년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를 출마를 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청년연대 이름으로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시위,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 대한 반대 시위, 무기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경기청년연대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있었다는 게 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특정 정당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곳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협력기금 가지고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도민권익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 기구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례사항으로 이제 현재 이미 기임용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좀 충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7명으로 인원을 정해놔서 조례도 7명을 하는데 지금 위촉 해놓은 분들이 10명이 넘다 보니까 10명에 대해서 회촉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걸 좀 딜레이 시키던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재 10명의 옴부즈만 중에 3분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연임 가능하시죠. 이분들도 그냥 신청하시면은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 오케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평가원과 경기도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우리 그 경기도에서 가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가등급이 나와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두 군데가 가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다등급으로, 저기 이제 95점 이상으로 높여놨어요. 다등급이나 라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라등급, 마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등급이에요. 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는 22년부터 24년까지 다 이렇게 받았는데, 공기업 평가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라마라예요. 기준이 저렇게 되니 이 기준들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의 시야가 흐려져요.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준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법무 담당관은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산대교 관련 소송 아시죠? 1심, 2심, 3심 다 각각으로 하면 지금 19건이에요. 19건 모두 패소했습니다. 결과가 다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받지 않고 이유도 없이 기각된 이유를 설치하지 않고 3개월 내에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짓는 소송을 계속 2심, 3심까지 끌고 가서 모두 짓는 이유가 뭐죠? 항소 여부 및 상고 여부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상고 여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전혀 심의를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그게?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들이 보니까는 아트센터가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는 수원지방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사실 통보를 올해 7월 5일 날 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기관장이 출퇴근용으로 공용 차량을 썼을 때는 이거는요, 권익위에서는요,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 기관의 공공기관장께서는요, 대기 서울이라고 하더라도요, 관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트센터만 하루에 6시간을 출퇴근용으로 이 차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거리에 대한 유리비가 추산했는데 한수 금액이 8,048원이에요. 이거는 기사에 대한 유리비 환급이잖아요. 대표이사에 대한 유리비도 환급해야 되죠. 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계 조치가 없었는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 존폐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이 물론 과도 실도 있었지만은 저는 득과 공이 훨씬 많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협력국이 새로 출범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비무장지대 DMZ가 아니라 세계 유일한 자연생태 보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나올 만큼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북부지역 DMZ를 비롯한 이 적경지역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라면은 좀 희망의 지역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 평화협력국이 저는 신설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이동용 의원 발언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어디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